자, 이 단어는 우리 확률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알았지? 자,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자, 여기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고등과정에서 새로 배우는 용어들이 나올 건데, 그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무지 헷갈리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 오늘은 크게 많이는 못 나가니까 용어 정립 정도만 할 것 같아, 알았지? 자, 이러한 용어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구나라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 놓을게.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용어, 우리 시행이라는 용어부터 생각을 해보자. 시행. 자, 요거는 근데 우리 썼던 거랑 동일해. 됐니? 자, 주사위를 던지거나 혹은 동전을 던진다와 같이 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 됐지? 자, 이런 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러줄게. 그러면은 뭐 이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뭔가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결과가 그냥 시행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자, 그런데 뭐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 놓을게. 자, 됐지? 자, 그런데 2번. 자, 여기부터 용어가 이제 중요해진다. 용어 잘 잡자. 자, 표본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와. 자, 표본공간이라는 용어를 할 거야. 자, 일단은 표본공간이 뭐냐면 알았지? 자, 표본공간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라는 행동을 한다고 해보자. 자,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랑 뭐가 있지? 앞이 나온다 혹은 뒤가 나온다지. 그치?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한 걸 우린 표본공간이라고 불러.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게 표본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보통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을 해야지 설명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일단 집합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뭐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자면 나올 수 있는 표본공간은 앞과 뒤 이렇게 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그 집합의 개수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하자면 나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이 있겠지? 그치? 그게 표본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어떠한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 그게 표본공간이다.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리고 3번. 자, 사건이라는 내용을 얘기해보자. 사건. 자,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원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학교 때는 뭐 사건이다라고 하자면, 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뭐 이런 걸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자, 지금부터는 그렇게 정의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 거야.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린 사건이라고 불러줄게.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7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잖아.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표본 공간 1, 2, 3, 4, 5, 6이 뭐가 아니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표본 공간에 우리가 부분 집합을 앞으로 사건이라고 불러줄게. 요거까지도 일단 이해되지? 뭔 소린지? 자,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 네 번째. 자, 근원 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자, 봐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나와야 돼? 1, 2, 3, 4, 5, 6이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건은 이 1, 2, 3, 4, 5, 6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부분집합이니까 뭐 1, 뭐 2 이런 얘들도 가능할 거고, 혹은 1, 2, 뭐 혹은 1, 2, 3 뭐 요런 얘들들이 다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얘들 얘랑의 차이점이 뭐야? 원소가 몇 개? 한 개지, 그지? 그런 예를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준다.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전사건. 전사건. 자, 이렇게 생각한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자. 전사건, 항상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쟤는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야? 항상 일어난다. 자,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은 뭐야? 1, 2, 3, 4, 5, 6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가 뭐인 거야? 표본 공간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사건은 사실상 누구랑 같다? 표본 공간과 같은 거다. 항상 일어난다.
자, 그러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도 있겠지?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공사건이라고 불러준다. 공집합하고 똑같아. 6번. 자, 공사건이라고 불러줄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됐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게 자꾸 용어가 쏟아져 나와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걸 해야지 뭐, 앞에 뒷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쓰는 용어들이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용어만 더 해보자. 자, 사건들을 조금 분류해 볼 거야, 이제. 됐지? 자, 사건들을 분류해 볼 거야. 자, 두 사건 A랑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합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자, 사건은, 결론은 집합인 거잖아, 지금은. 그지? 합자 들어가는 게 합집합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두 사건을 뭐 해준다? 합집합해준다. 이게 합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 그래서 합사건은, A 합집합 B를 의미한다. 됐지? 자, 그러면 교사건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교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아? 곱사건이라고 불러. 알았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있지? 그것처럼. 자, 곱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곱사건은 둘 다 일어나는 경우 A 교집합 B를 의미한다.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나중에 얘기하자. 여사건부터 얘기할까? 그럼 이건 뭔 것 같아? 집합. 여집합이 뭐였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그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게 여사건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똑같이 뭐 A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줄게. 자, 그런데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잘 기억하자. 자,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에서 따지자면은 서로소랑 같은 거거든? 서로소가 뭐야? 집합에서. 두 집합 A, B가 서로소다의 의미가 뭐지? 자, 두 자연수 A, B가 서로소다의 의미는 뭐지? 자, 집합에서 얘들아, 집합 A랑 집합 B가 서로소야 라는 말은 뭐냐면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소리거든? 됐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배반 사건은 뭐냐면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주사위를 던지는데 A 사건 2의 배수가 나온다. 그리고 뭐 B 사건 5의 배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사건 A, B는 뭐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일단 문제만 조금 정립을 해줄게. 알았지? 자, 1번 봐봐, 1번. 자, 예제 1번 봐봐. 자,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A라고 불러주제.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지금부터는 항상 집합으로 표현한다, 얘들아. 그래, 안 헷갈린다. 자, A는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A라는 사건은 2와 4와 6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겠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 다음 보자. 홀수의 눈이 나온다를 B로 잡아주제. 자, 그러면 B는 홀수니까 1과 3과 5가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B 사건을. 자, 그런 다음에 C라는 사건은 4의 약수가 나온대. 1과 2와 4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됐지?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해보제. 배반인 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A랑 B는 서로 배반이니? 배반 맞지? 겹치는 원소가 없지? 자,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돼. 그 다음 A랑 C는 배반이니? 아니지, 4가 겹치니까. 자, B랑 C는 배반이니? 아니지, 1이 겹치니까. 그럼 배반 사건은 누가 있다? 결국은 A와 B만 있는 거다. 요 얘기야, 그냥. 별거 아니지? 됐지? 자, 그 다음 2번 가보자, 2번.
자, 그러면 2번 살펴보면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 자,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7, 8이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표본 공간이니까 맞지? 자, 그랬을 때 A 봐보면 6의 약수가 뽑힌대. 1, 2, 3, 6이 되겠다. 됐지?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 사건을 B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B는 일단은 누구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그치? 자, 표본 공간 주로 S라고 적거든?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지금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7, 8일 거야. 그치?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이 사건 B인 건데, 그치? 근데 얘랑 배반이 돼야 된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결국은 1과 2와 3과 6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돼. 됐지? 자, 그건 어떻게 구하지? 기억하고 있나? 바로 나와야 되는데 2의 몇 제곱이지? 안 나오는구나. 자,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자, 봐봐. 자, 봐봐. 아까로 돌아갈게. 아까로 돌아갈게. 우리 이런 거 했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8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지? 8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관점을 봐봐. 그거랑 비슷하게 갈 거야.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 있다고 해보자. 얘의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네가. 자, 1이 적힌 카드가 있고, 2가 적힌 카드가 있고, 3이 적힌 카드가 있다라고 해볼게. 요 카드에서 요쪽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을 넣고 3을 넣었어. 그러면 1, 3이라는 게 결국 1, 2, 3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만약에 2를 넣고 1은 안 넣고 3을 안 넣었어. 그러면 2라는 카드만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2라는 거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1, 2, 3에.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뭐가 있어? 요 1을 여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가지가 나오는 거야. 1을 넣는다, 안 넣는다. 2가지. 2는 넣는다, 안 넣는다. 2가지. 3은 넣는다, 안 넣는다. 2가지.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2에 3제곱개가 나온다.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온다. 요거 관점 이해되니? 됐지? 요거 관점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다시 와봐. 여기로 다시 와봐.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1을 넣는다, 안 넣는다를 결정하고 2를 넣는다, 안 넣는다를 결정하고 쭉 가면서 8을 넣는다, 안 넣는다를 결정하지면 그러면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봐봐. 1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되지, 무조건.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 안 넣는다라는 선택지밖에 없잖아. 얘는 한 가지. 2는, 3은, 4는, 5는, 6은, 7은, 8은, 그러면 2의 몇 제곱개가 된다? 4제곱개가 된다. 그래서 16개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배반 사건의 개수가 된다. 됐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준다. 자, 8788 한번 풀어볼게. 자, 보자. 뭐 멋있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너네가 중학교 때 알고 있던 정의 있지. 확률에 대한 정의랑 자, 여기에서의 다루는 확률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는 않다. 똑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확률이 뭔지는 다 알 거야. 그지? 확률이 뭔지는 알 거야. 우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불러주지. 그치?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확률에 대한 거는 크게 2가지를 다룰 거거든, 여기서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야.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거든. 자, 근데 봐봐봐. 주사위를 하나를 내가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우리는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주사위를 던질 거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하겠지.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데? 6가지인데 3의 배수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6분의 2다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잖아. 그지? 자, 다르지 않다. 여기서도 동일해.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우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을 봐봐. 아까 전에 주사위 계산하면 6분의 2라고 했지. 근데 분모의 6이 결국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올 수 있는 6가지 중에서. 그치? 근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표본 공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치? 표본 공간에 결국 원소의 개수를 분모에 넣어주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뭐 해주면 돼? 사건 A가 일어난 개수겠지. 그치? 자, NA다. 자, 요렇게 표기를 해줄게, 그냥. 근데 이게 표기는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알았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분의 특정한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됐지?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줄게. 자, 그래서 얘를 앞으로 우리는 기호로 주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확률의 영어 첫 글자가 P잖아, P. 그치? 자, 그래서 P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A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 됐지?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PA,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물론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모두 다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때, 한마디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걔가 찌그러지지 않아서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같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그건 모르지, 우리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경우만 문제로 나오겠지. 됐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두자. 같지 않은 경우는 뭐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할게. 됐지? 자, 이런 걸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불러. 됐지? 자, 근데 봐봐봐.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 실생활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 뭐 특별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겠지. 뭐라고 할까?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거든?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아마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걔를 진짜 죽여야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써준다. 통계적 확률. 자, 근데 봐봐. 수학적 확률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했잖아. 됐지? 그러면 너네가 진짜 주사위를 6번 던지면 1이 한 번, 2가 한 번, 3이 한 번, 4가 한 번, 5가 한 번, 6이 한 번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지? 당연히 그렇진 않단 말이야.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우리가 n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n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1이 나온 횟수를 세보는 거야. 몇 번 나왔는지. 됐지? 그래서 n분의 r이라고 처리를 하면은 그게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너네가 10번 던졌어. 근데 1의 눈이 2번 나왔어. 그러면 그거의 통계적 확률은 10분의 2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야. 이해되지? 뭔 소리인지, 통계적 확률은? 그지?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런데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n이 만약에 충분히 크다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치?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과 거의 근사하게 간다라는 성질은 있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너네가 10번 던졌을 때 진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0분의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됐지? 근데 시행을 한 10,000번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10,000번으로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6만 번 했다고 치면 1이 10,000번 정도는 나올 거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1이 10,000번 정도는 나올 거다. 그럼 6만 분의 만이 몇이 되니까 6분의 1이 되고 그게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근사하게 된다 라는 성질이 있다. 그냥 그런 성질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두고,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 3가지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자, 확률 봐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보자. 우리가 어떤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됐지? 자, 다시 A라는 사건은 어떠한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면 얘의 원소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많을 수가 없겠지? 같을 수는 있지? 그치? 자,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될 거야. 공집합도 가능하지?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겠네. 그러면 얘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확률이 되겠지.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는다.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치? 자, 그리고 확률이 0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다. 공사건의 확률이 든다. 확률이 1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다.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 전 사건이었지?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된다. 뭐 그냥 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다. 자, 근데 여기 내용은 별다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음 시간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 됐지? 들어가도 되겠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 3번부터 나갈게. 자, 진도 갈게. 우리 예제 3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전제 조건은 항상 잘 따지고 가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래. 자, 그러면 조금 그냥 명확하게 가자, 얘들아. 지금부터는 조금 연습하면서 갈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소리는, 그지? 앞에 1이 나오고, 뒤에 거에가 2가 나온다라는 상황과, 그지? 앞에 게 2가 나오고, 뒤에 게 1이 나온다라는 상황을 똑같이 보자, 다르게 보자? 다르게 보자. 그지? 자, 요거 두 개를 다른 상황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지? 뭐, 빨간색이 1이 나오고 파란색이 2가 나오는 거랑, 그지? 빨간색이 2가 나오고 파란색이 1이 나오는 건 다른 상황이니까, 그지? 요거 다르게 보자라는 의미야.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는 소리는. 근데 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두 주사위로는 출제가 잘 되지 않겠지만, 뭐 가끔 함정으로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내는 건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다음을 구해보자. 자, 어쨌든 1번, 2번, 3번 전부 다 확률을 계산하자는 소리잖아. 그지? 자,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그게 확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뭘 구해주자? 표본 공간부터 구해주자. 자, 표본 공간부터 구해줄 건데, 앞에 주사위에서는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테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1, 2, 3, 4, 5, 6이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그치? 자, 연달아 하는 거니까 곱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지. 그치? 자,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니까 일단,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다라고 일단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그치? 전체 36가지 중에서, 자, 1번 한번 봐볼게. 자, 나오는 두 수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제 두 수가 같은 경우의 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두 수가 같은 경우의 수는 앞에 게 1이 나오면 뒤에 게 1이 나오면 되고, 2가 나오면 2가 나오면 되고, 3이 나오면 3이 나오면 되고, 4가 나오면 4가 나오면 되고, 5, 5도 가능할 거고, 6, 6도 가능할 거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두 수가 같을 확률은 표본 공간 36분의 사건 A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36분의 6이 되면서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문제 없지? 그치? 중학교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문제지, 그치? 자, 별거 아니고, 자, 2번 볼까?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합이 8이 나와야 되는데, 합이 8. 그러면 두 수를 더해서 8이 나오는 조합을 뭐 해보면 돼? 최대한 다 적어보면 되는 거지? 자, 얘가 2일 때, 얘가 6이면 가능하겠지? 1, 7은 안 되니까 7이 없으니까. 자, 3이면 5가 가능할 거고, 4면 4가 가능할 거고, 5면 3이면 가능할 거고, 6이면 2가 가능할 거니까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확률은 36분의 5가 된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3번 봐보면, 자,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요거 좀 지우고 할까? 자, 3번. 자, 두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 그냥 제곱수라고 적어줄게. 뭐 그거나 하니까. 자, 제곱수가 나오고 싶대. 됐지? 자, 근데 봐봐. 어차피 우리 표본 공간에 36개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 제곱수가 되려면은, 물론 이런 건 가능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면 제곱수가 된다.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는 제곱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왜? 3이 3개라서. 그치? 자 근데 이건 제곱수가 돼 안 돼? 이건 되잖아. 3도 짝수개, 2도 짝수개니까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다고. 그치? 2랑 3이란 얘들이. 맞지? 근데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표본 공간이 어쨌든 36개밖에 안 나왔잖아. 36개는 세볼만 하지. 그치? 자, 그냥 센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알았지? 자, 가정을 하라고. 자, 첫 번째. 우리 이 앞에 주사위를 A, 뒤에 주사위를 B라고 할게. 어차피 A라는 주사위가 그러면 자, 1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몇이 제곱수가 되는 수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B가 몇이 되면 되고 1이면 되겠지. 1 곱하기 1은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 다음 2의 제곱인 4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3의 제곱인 9부터는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겠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온다. 자, 두 번째. A가 2라고 생각해보자. 제곱수 일단 적어놓자. 그냥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걸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아무리 커도 6 곱하기 6, 36이 끝이니까. 됐지? 자, 그럼 A가 2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일단 1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근데 4를 만드는 건 B가 몇이면 돼? 2면 되지. 2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지? 자, 이거 못 만들지? 16부터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세 번째. 자, A가 3이라고 쳐보자. 그럼 1 못 만들고 4도 못 만드는데 9는 만들 수 있지. 자, B가 3이면 돼. 16 안 되고 25 안 되고 36도 안 되지. 그치? 요것도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A가 4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B가 먼저 1이면 4를 만들 수 있지. 4면 16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25 안 되고 36도 안 되지. 됐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A가 5라고 쳐보자. 그럼 B는 1 안 되고 4 안 되고 9 안 되고 16 안 되고 5, 25밖에 안 되는 거지. 자, 5 있을 거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A가 6이라고 치면 그러면 B가 나올 수 있는 건 6,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내가 8가지랬나? 8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4로 나누면 9분의 2가 확률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써본다.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알았지? 자, 89, 90 한번 풀어볼게. 자, 예제 4번 볼게. 자, 1번 보자. A, B, C, D, E, F. 자,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는데, 됐지? 자, A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표본 공간부터 구해보자. 표본 공간은 결국은 이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리고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6 팩토리얼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일렬 배열은 6 팩토리얼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A, B가 이웃해야 되는 거지. 이웃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자? 묶어서 생각하자. 자, 묶어서 한 명이라고 보자면 1, 2, 3, 4, 5, 5명이 있는 거니까 5명 줄 세우는 방법이 5 팩토리얼이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묶인 얘들 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겠지. 됐어? 자, 그래서 6팩분의 5팩 곱하기 2 이게 확률이 되겠네. 그치? 6팩 5팩 나누면은 6만 남는 거지? 6분의 2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풀면 마무리 되겠다.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COMPUTER 똑같은 거 없지? 없지? 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뭐라 그랬냐면 얘를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할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단 표본 공간의 수는 8팩토리얼이 되겠네, 그냥. 자, 이 중에서 뭐 하지?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럼 봐봐. C와 T 사이에 뭔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올 문자를 먼저 선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자, 근데 C와 T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니까 1, 2, 3, 4, 5, 6, 6개가 남았지. 이 6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돼. 그게 6C, 2가 되겠다. 됐나?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뭐 5하고 M을 넣기로 했어.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제 4개가 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바깥쪽에. 됐나?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웃해서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럼 묶었다고 보면은 1, 2, 3, 4, 5, 5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야 되지. 근데 박스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CT와 TC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동그라미가 자리 바꾸는 것도 2가지가 있을 거야. 요렇게 되면 된다. 됐나? 자, 그러면 얘를 분의 8팩. 요게 확률이 되겠네. 자, 8팩, 5팩 나눠주면 8, 7, 6이 남을 거고, 6C2는 3 곱하기 5지. 이렇게 있는 거네, 지금. 그러면 3, 2, 6 돼서 없어지겠지? 그리고 8하고 2 약분하면 여기 4 되겠네? 그래서 7, 4, 28분의 5가 나온다. 자, 요렇게 구하면 된다. 일단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 알았지? 자, 그런데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게 풀어도 상관없다. 자, 어쨌든 C와 T 사이에 우리 2개만 넣자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몇 개를 나열하고 싶은 거야? 8개. 그치? 그 자리를 각각 내가 1번, 2번,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 8번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C와 T 사이에 자리를 몇 칸 띄워놓자라는 소리가 돼? 2칸 띄워놓자는 소리가 돼. 맞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C와 T를 배열할 건데, C와 T를 배열하는 방법이 1번과 4번 자리에 배열하면 되지. 혹은 2번과 5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고, 혹은 3번과 6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고, 혹은 4번과 7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고, 혹은 5번과 8번 자리에 배열해도 되는 거지. 배열할 수 있는 자리가 5종류가 있는 거고, 배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CT 배열하는 방법이 10가지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1, 4번 여기에 CT로 넣냐 TC로 넣냐, 여기도 CT로 넣냐 TC로 넣냐, 이렇게 2가지씩 있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CT 배열이 10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남은 6명은 그냥 막 배열해도 무조건 사이에 2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CT를 이렇게 배열했다고 쳐봐. C와 T를 내가 여기 이렇게 배열했어. 그러면 남은 애들 6개는 그냥 이 자리에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무조건 사이에 2개 들어가게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6팩토리얼이 된다. 요렇게 계산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됐지? 뭔 소리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세 문제. 자,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이제 5번 문제. 자, 1번부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남학생이 2명이 있고 여학생이 5명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탁에 둘러앉을 거래, 됐지? 원탁에 앉을 건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학생을 그냥 묶어버리자. 묶어버려서 우리 총 6명이 원탁에 앉힌다라고 생각을 하자. 자,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에서 5팩토리얼인 건 바로 들어갈 수 있니? 그치? 자, 그럼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 5팩토리얼이 될 거고, 우리 묶은 얘들 실제로 자리는 2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2명이 있으니까 2팩토리얼 2가지가 가능할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전체 그냥 7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이지. 그치? 6팩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전체는 7명 아니에요? 7명인데 원탁이니까 6팩토리얼. 그치? 하나 빼서 팩토리얼 걸어야 되지. 자, 2번 보자. 자, 부모를 포함해서 6명이 있대. 뭐 4명이 더 있겠지.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끼리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판단을 한다. 전체는 5팩토리얼인 건 바로 계산되지, 그냥. 6명 원탁에 앉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6자리에다가 내가 부모를 앉힌다. 부모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를 먼저 앉힐 거야. 자, 근데 얘네들 자리가 뭐다? 지금 전부 다 똑같은 경우다. 그치?
자, 그러니까 요 부라는 얘가 앉을 자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부를 여기에 앉혔다고 쳐보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자, 이제 모가 앉아야 되지. 근데 모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 무조건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자리가 모로 그냥 고정이 되는 거지. 모도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뭐 하면 돼? 이제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게 4팩토리얼이다. 자, 그래서 5분의 1의 확률로 분모가 마주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94, 95 한번 해볼게. 자, 6번 별거 아니니까 빠르게 가보자. 자, 1, 2, 3, 4, 5가 있대. 자,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자라고 돼 있어. 그지? 자, 중복 허용이래. 자, 4자리 정수를 만들 거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그치? 자, 맨 앞에 적을 수 있는 건 1, 2, 3, 4, 5 다 올 수 있는 거고,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나올 거야. 그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나올 거고, 분해. 자, 이제는 뭘 만들자? 자, 짝수를 만들자가 우리의 목적인 거지, 그지? 자, 짝수를 만들겠다라는 건 맨 뒤에 있는 숫자가 짝수면 앞에가 어떻게 구성돼서 짝수잖아, 무조건. 그럼 맨 뒤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4가 와야 되는 거니까 2가지인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5가지일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된다. 자, 그래서 답은 5분의 2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마무리되겠다. 자, 밑에 세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7번 볼게. 자, 7개의 문자가 있대. A, V, O, C, A가 겹치고 D 안 겹치고 다시 O가 겹치는, 자, 이렇게 7개의 문자가 있는데, 됐지?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이건 거지? 자, 그럼 먼저 일렬로 나열을 해주자. 자, 같은 것이 2개가 있으니까, 그지?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7개지. 7팩토리얼 먼저 나올 거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 A가 2개 있으니까 겹치는 게 2개가 나와.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5도 겹치는 게 2개가 나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자. 자,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음끼리 이웃해 주자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모음은 지금 A랑 O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모음이 이렇게 총 4개가 있으니까 요 4개가 이웃하기 쉽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를 묶어서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먼저 배열해야 되는 거지. 4개 배열이 4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A, A, O, O를 배열해야 되나? 맞지? 그거는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되니?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계산해보자. 얘는 7, 6, 5, 4, 3, 2, 1을 2 곱하기 2로 나눈 거니까 그냥 4까지 지워버리자. 됐지? 자, 그래서 확률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분의 이렇게 가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를 적어주면 4팩은 뭐 4팩이고 그 다음에 이거 4 하나 지웠다고 치면 3 곱하기 2 남겠지? 4팩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남는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없어질 거고 6, 3, 2 없어질 거니까 답은 7, 5, 35분의 4 이렇게 되면서 끝나겠다. 됐지? 자, 밑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